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제품 사양 스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디오에도 다양한 스펙이 있고요. 그런 오디오 스펙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와 B 두 개의 앰프가 있습니다. A가 출력 200W에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2만Hz이며 THD는 0.01%입니다. B는 50W 출력에 대역은 20에서 2만Hz이며 THD는 0.1%입니다. 스펙으로만 보면 A가 더 좋은 앰프입니다. 그런데 A 앰프는 200만원짜리이고 B는 1억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펙이 더 나쁜 B 앰프가 50배의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금덩어리라도 넣어놨나요? 오디오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A는 120마력의 22토크이고 B는 400마력의 57토크입니다. 그래서 A는 1000만원이고 B는 1억입니다. 이것은 납득할 만합니다. 출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장재라던가 여러 가지 옵션도 다를 것입니다. 자동차에서는 120마력짜리 자동차가 1억이고 400마력짜리 자동차가 1000만원인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스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는 4K UHD TV가 HD TV보다 더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매우 객관적인 해상도라는 스펙이 있으니까요. 오디오 스펙에는 자동차의 마력이나 토크, TV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객관적 스펙이 무엇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오디오에는 그런 객관적 스펙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디오 스펙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스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마력, 토크는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힘이고 4K 해상도는 분명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지만 앰프 출력 100W는 사람이 그 크기를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디오 스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디오 스펙의 수치는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상대값, 추정치고, 두 번째, 오디오 스펙은 사람이 듣는 음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세 번째, 오디오 스펙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 오디오 스펙의 측정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주요 스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의 출력, 신호대 잡음비인 SMB, 전고주파 외율인 THD, 스피커 임피던스 등이 있습니다. 100W 8옴 등으로 표기되는 앰프의 출력은 8옴의 임피던스의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100W의 출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SMB는 신호 대비 노이즈의 상대적 크기이고 THD는 입력 신호에 추가되는 고주파 노이즈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임피던스는 공칭 임피던스로 주파수대에 따라 변하는 임피던스를 노미널 뜻 그대로 명목상으로 정한 값입니다. 즉 앰프의 출력은 연결되는 스피커에 따라 변하는 상대값이며 THD, SMB 등은 입력 신호 대비 디스토션, 노이즈 양의 상대값이고 스피커 임피던스는 추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인 dB가 있습니다. dB 데시벨은 데시말 벨의 합성어로 소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0dB로 하여 10dB씩 증가하는 경우 10배씩 강해집니다. 즉 40dB와 60dB, 20dB의 차이는 10배의 10배, 100배가 더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 10배의 경우는 dB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사람의 귀는 10dB 정도 커졌을 때 2배 정도의 소리 크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dB의 절대값의 단위는 dBu, dBV, dBSPL 등 별도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오디오 스펙의 수치는 상호 반응하는 상대값이 대부분이며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dB와 사람이 느끼는 크기 정도가 다르고 dB 단위들도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디오 스펙은 음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다 다르며 악기의 소리도 다 다릅니다. 이렇듯 모든 소리에는 음색이 있습니다. 같은 곡을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야마하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 사람은 누구나 두 피아노의 음색 차이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이 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미묘한 음색 차이는 자동차의 승차감이나 음식의 맛처럼 수치나 스펙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 측정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1kHz 등의 정연파 등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 정연파는 평소에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오디오 스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디오 스펙은 특정한 조건에서의 소리의 크기, 전류의량, 전압 등의 측정 가능한 물리적 크기로만 측정이 됩니다. 즉 오디오 스펙은 오디오 기기의 물리적 특성과 기기 간의 호환성, 엔지니어들 간의 소통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합화형의 음악을 듣습니다. 즉 오디오는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디오 스펙과 사람이 듣는 음질에 이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원구가 있습니다. 이 원안에 있는 소리가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면 오디오의 스펙은 단지 이 원의 외경만을 측정한 것이라 비유할 수 있죠. 소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디오 스펙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밀도가 높은 소리인지 옅은 소리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재미삼아 피자를 오디오 스펙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피자는 직경이 41cm이며 두께가 안쪽은 2cm, 바깥쪽은 3cm입니다. 도우의 두께는 1mm 정도의 균일도를 갖추었으며 주 재료는 페퍼로니, 도우는 유기농밀을 썼습니다. 그럼 이 피자는 맛있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세 번째, 오디오 스펙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오디오의 스펙들은 오디오 제조사들의 마케팅적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1990년대 말 정도에 나온 패스 RF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 앰프는 RF3입니다. 열풍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국내에서도 이 RF 시리즈의 파워 앰프의 인기는 굉장했었죠. 이 앰프의 스펙은 한마디로 형편없다 표현해도 됩니다. 출력은 고작 30W밖에 되지 않았으며 디스토션은 무려 1%입니다. 스테레오파일 홈페이지에 나온 이 리뷰에 대한 재미난 댓글이 달려있어 캡처해봅니다. 내 부엌에 있는 라디오보다도 디스토션이 나쁘다 라는 댓글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지 오디오의 스펙의 수치만으로 오디오의 성능을 평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펙만으로만 보면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도 못한 저 앰프가 어떻게 당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계란 후라이도 될 정도로 너무 뜨거워지고 구동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라 믿기 어려운 매우 매력적인 음색과 좋은 음질을 내주는 앰프였습니다. 이 앰프의 디스토션, THD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라는 세계가 신기하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오디오 제조사가 있습니다. 만일 오디오가 TV처럼 객관적 스펙과 그에 걸맞는 음질이 나온다면 오디오 회사도 삼성, LG 등 몇몇 대기업만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이제 브라운관 TV는 그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출시한 지 6개월 1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버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는 120년이나 지난 진공관이 아직도 출력관으로 건재하고 있고 80년도 넘은 LP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판매량에서 40년 전에 LP를 사장시켰던 CD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고효율 SMPS를 안 쓰고 아직도 트랜스포머를 쓰는 가전제품은 오디오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요? 앞으로 그런 오디오의 심오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디오 스펙 첫 번째, 앰프의 출력입니다. 앰프의 출력은 100W 8옴, 160W 4옴 식으로 표기됩니다. 연결하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 앰프의 출력은 가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앰프와 스피커의 임피던스 상관관계는 앰프의 출력 수치보다 오히려 전원부나
앰프의 설계 방식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예전에 아포지라는 정전형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임피던스가 1옴대까지 떨어져서 웬만한 파워앰프를 붙이면 앰프가 사망해버리는 그런 스피커였죠. 크렐이라는 브랜드를 창설한 단 다고스티노라는 엔지니어가 1980년대에 이 아포지 스피커를 100W짜리 앰프로 당당하게 울리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보통 앰프는 구동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스피커를 드라이빙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이 앰프는 덴마크의 비투스라는 오디오 회사의 제품인데요. 한 덩어리에 75kg이나 나갈 정도로 무겁고 한 덩치 하는 파워앰프 두 덩어리인데 내주는 출력은 A 클래스에서 100W, AB 클래스에서 150W 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이 앰프는 독일의 옥타브사의 앰프로 300B 진공관을 사용하여 채널당 15W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앰프 출력만 놓고 보면 1,200만원짜리 컨슈머용 앰프보다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파워앰프들의 스피커 구동 능력은 대단합니다. 구동력만 놓고 보면 전원부가 강력한 앰프가 더 뛰어난 구동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증폭 방식에 따라 보통 진공관 앰프, A 클래스 앰프, AB 클래스 앰프 순입니다. 물론 앰프에 따라 설계 방식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공관 앰프나 A 클래스 앰프가 AB 클래스 앰프보다 더 좋은 것이냐, 전원부가 크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스피커 구동 능력만 놓고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음질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빠른 스피드의 명쾌한 음을 내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AB 클래스 앰프도 많으며 최근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D 클래스 앰프들도 효율도 좋고 음질도 매우 뛰어난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좋은 음질을 내주는 앰프는 앰프 제작자의 능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디오 스펙, 앰프 출력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피커들은 적당한 감도를 갖고 있으므로 앰프를 선택할 때 앰프의 출력은 그리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에 지방에서 시청회를 진행했었던 사진인데요. 약 4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30-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스피커를 놓고 시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앰프는 웨이버사의 300B 모노블록 진공관 앰프로 출력이 15W짜리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출력이 50W 밖에 안 돼 좀 낮은 것 같아 고민이라는 그런 걱정은 딱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실이 넓으니까 앰프 출력이 200W는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기준도 딱히 없습니다. 물론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울 빵빵한 음악을 들어야겠다면 큰 스피커에 전원부도 좋고 출력도 높은 앰프를 선택해야겠지요. 만일 낮은 음압의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연결한다면 전원부가 튼튼한 100W짜리 앰프가 전원부가 약한 200W의 앰프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앰프의 선택은 갖고 있는 스피커와의 매칭, 즐겨 듣는 음악, 개인적 음질 취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의 스펙과 앰프의 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THD, SMB, 주파수 대역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디오 스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